자, 3번 가겠습니다. 자,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되는 과정. 일단 퇴적만 된다 해서 퇴적암이 되는 건 아니지. 쌓인 다음에 속성작용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퇴적암이 되는데, 속성작용 두 가지 뭐 있습니까? 압축과 시멘트화라는 교결작용.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자, 문제 갈게. 자, 밀도가 커진다. 일단 다 졌기 때문에 현재 보면 때 이런 공극들이 줄어들면서 입자간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그럼 당연히 밀도는 증가되는 거죠. 맞지? 밀집되어 있는 정도니까. 가까이 더 붙었다 그 말이니까. 자, 그리고 공극률. 공극이 차지하는 정도를 말할 거잖아. 맞지? 현재 보면 입자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입자 사이에 있는 빈 공간, 공극이 줄어드는 거지. 그럼 당연히 공극률은 줄어들겠지. 자, 공극률은 원래 토양 전체 부피분의 공극이 차지하는 정도를 말해. 우리가 이 내용은 안 했지만 원래 우리 공극은 배웠잖아, 맞지? 그럼 공극률은 그런 의미랑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 자, 공극의 크기가 작아진다. 당연한 거지? 입자가 좀 더 가까워지면서 공극은 작아진다. 답은 기억디귿 4번. 자, 4번. 자, 여러 가지 퇴적물로 이루어진 퇴적암들 나오는데, 자, 물론 우리가 안 했던 내용 하나 있죠? 화산역. 이게 쌓여서 집괴암이 된다. 됐나? 화산역이라는 것은 자갈 크기의 화산 쇄설물을 말하지? 그러니까 이런 자갈들이 모여가지고 집괴, 모여있다 그 말이지? 각져 있는 애들 모여있는 그런 형태를 띈다 그 말이야. 어쨌거나 이런 것도 있다. 자, 가겠습니다. 자, A, B, C. 원래 우리가 퇴적암의 종류는 쇄설성, 깨진 입자들이 모여서 쌓여서 만들어진 것.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화학적 그리고 유기적. 자, 화학적이라는 것은 물속에 녹아있는 애들이 어쨌거나 앙금 만들면서 가라앉아서 쌓이는 걸 말하는 거지. 그리고 유기적이라는 것은 생물에 의한 것. 됐습니까? 자, 갑시다. 자, 그러면 A, B, C는 퇴적물의 기원 따라 자 구분한 것이다. 퇴적물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현재 뭐 어떻게 이들이 깨져서 된 거냐? 아니면 물에 녹아있던 애들이 앙금 만들어서 된 거냐? 아니면 생물로부터 나왔느냐? 이런 거잖아, 맞지? 그래서 기원을 말하는 게 맞겠지. 자, 니은 사음시엘 요감은 입자 크기에 따라 구분한 것 맞습니까? 자, 가장 작은 건 누구? 가장 작은 건 쉐일이죠. 현재 점토 입자, 진흙 입자들이 쌓인 거지. 그리고 거기다 현재 보면 모래가 주가 되는 건 사암, 그리고 자갈이 주가 되는 건 여감. 점점 입자가 커지는 거지. 자, 해수에 녹은 물질이 퇴적되어 굳어진 것, 이게 바로 화학적 퇴적암이죠. B. 자, 석회암은 지금 보는 게, 자, 여기 화학적도 되고 유기적도 되는 거지. 둘 다 되지. 자, 그러면 석회암은 주로 하천 상류 지역에 생성된다. 여러분, 석회암 주로 어디서 만들어질까? 주로 바다입니다. 참고로 바다에 보면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녹아있잖아. 여러분, 우리 바닷물을 먹게 되면 짜잖아, 맞지? 그만큼 다양한 물질들이 녹아있지. 물론 NaCl이 많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석회암은 바다에만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석회암 어디 많다고? 우리나라의 석회암 시멘트 공장 강원도에 많다고 그랬죠? 삼척이나 용월이나 태백이나 정선이나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단양, 충북의 단양이나 밑에 있는 울진, 경북에 자 모두 다 과거에는 다 바다였습니다. 바다였는데 이게 그대로 융기돼가지고 지금 육지화되어 있는 거지. 되겠나? 바다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됩니까? 자, 6번. 자, 사암과 석회암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따라 이야기를 하면 이게 가가 사암이라고 그랬으니까 쇄설성이고 나는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유기적 다 되겠죠? 둘 다 되겠지? 자, 가나 모두 쇄설성 아니지. 쇄설성은 가만 해당된다. 자, 나는 접촉 변성. 이건 안 배웠지? 안 배웠습니다. 우리 안 배웠습니다. 원래 변성이란 것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말 그대로 암석들의 성질이 변한 걸 변성이라 그래. 근데 특히 광역 변성과 접촉 변성이 있어. 몰라도 돼. 자, 접촉 변성은 말 그대로 접촉돼서 변성되는 건데 마그마가 뚫고 올라올 때 마그마와 가까운 곳은 열을 많이 받겠지? 그래서 말 그대로 접촉돼서 변성되는 걸 말해. 어쨌거나 열에 의한 변성인데 참고로 사암이 변성받으면 규암이 됩니다. 이건 우리 안 배웠습니다. 안 배웠던 거야. 자, 마그마 관입, 마그마가 뚫고 들어와서 열에 의해서 변성되면 사암이 규암으로 바뀐다. 자, 이렇게 광역 변성은 넓은 지역에 우리 그 섭입 배웠죠? 수렴 경계. 자, 수렴 경계는 그냥 뭐 조금 섭입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판이 섭입하잖아, 맞지?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서 거대한 압력을 발휘하겠지. 그래서 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열이 발생하겠죠? 깊이가 깊을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열과 압력이 함께 작용하는 것. 이걸 광역변성이라고 해요. 광역변성.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열과 압력 함께 받는 것. 자, 우리 부산 광역시잖아, 맞지? 아주 넓은 지역이지? 그래서 광역변성이란 말은 판이 거대하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이런 작용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광역변성이란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건 제시만 할게. 석회암이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리석, 대리암이 됩니다. 자, 두 암석 중에 묽은 염산에 반응하는 것. 뭐가 반응하죠? 석회암. 이게 반응해서 CO2라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묽은 염산 떨어뜨렸을 때 그런 기포가 발생하니까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 끓는 건 아니지만 CO2 기체가 발생을 한다. 자, 답은 디귿 2번. 자, 이건 뭐 우리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거 맡겨왔고. 자, 7번. 생성 원인 다른 세 암석 나와 있는데, 지금 사암, 응해암, 속고 모두 다 퇴적암이 되겠지? 지금 생성 과정이라 했기 때문에, 생성 원인이라 했기 때문에, 원래 퇴적암은 세 가지 뭐 있습니까? 세설성과 화학적, 유기적. 이렇게 되겠지? 자, 사암 같은 경우는 뭐죠? 세설성. 응해암은 화산재가 쌓인 역시 세설성. 속고는 화학적이었죠? 현재. 자, 갑시다. 자, 가와 나는 세설성 맞는 말이고, 자, 나는 화강암 풍화로 생성. 아니지. 현재 응회암이라는 것은 화산재가 쌓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틀렸고. 자, 다는 화산 분출이 퇴적되어 굳은 것. 아니지. 자, 수화된 황산 칼슘이었죠? 현재 이거는 참고로 화산 분출과 관련된 건 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거는 수화된 황산 칼슘. 물속에 녹아있던 성분이 현재 침전돼 가지고 쌓인 거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8번. 자, 갑시다. 자, 퇴적암이 만들어진 과정 따라서 세설성, 유기적, 화학적 나눈 것. 자, 기억. 가에서는 층리를 관찰할 수 있다. 가, 셰일. 참고로 셰일은 진흙이 쌓인 거죠? 원래 진흙이 쌓여서 된 애들을 다 묶어서 원래 뭘 한다고? 이암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암 중에서도 특히 얇게 쌓여가지고 층상 구조를 가지는 걸 특히 셰일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됐나? 자, 나는 생물 유해가 쌓여서 된 것. 나. 유기적 퇴적암. 생물 맞습니까? 맞지? 자, 석회암은 다에 해당된다. 다. 다는 유기적도 되고 화학적도 되는 것 말하는 거지. 자, 석회암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처트. 처트 맞나? 처트 역시 현재 분명 유기적, 화학적 둘 다 가능했던 거지. 자, 그래서 처트도 가능하다는 것.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자,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 일부 나와 있고, 자, 석회암은 A와 C를 거쳐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A 같은 경우에 화산 세설물, 용해된 물질, 세설물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석회암은 어떤 과정 거쳐서 만들어진 거죠? 원래 퇴적암은 형성 과정에 따라서 세설성과 화학적과 유기적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석회암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화학적과 유기적이지.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화산 세설물, 용해된 물질, 세설물 일단 유기적은 없잖아, 맞지? 그런데 용해된 물질,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앙금 만들어서 현재 퇴적돼서 만들어진 것, 그건 화학적이잖아, 맞지? 그러면 일단 석회암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서 퇴적암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잖아. 자, 그리고 여기 C를 보게 되면 하나 점검할게. 퇴적물에서 퇴적암, 쌓이기만 해서 퇴적암이 되는 게 아니잖아. 현재 참고로 퇴적된 다음에 암석이 되는 과정을 뭐랍니까? 속성작용을 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이 과정 A와 C를 거쳐서 되는 것 맞는 말 되겠죠. 자, C에서는 퇴적물이 공급이 감소하고 밀도가 증가한다. 속성작용을 말하는 거지. 참고로 속성작용은 두 가지 뭐 있죠? 교결과 압축 또는 다짐이지.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현재 쌓이게 되면 하중에 의해서 다짐,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부피가 줄잖아, 맞지? 그리고 빈 공간을 교결작용에 의해서 채워지게 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부피는 줄고 질량은 늘어나는, 그래서 밀도는 커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공급 감소, 밀도 증가 맞는 말이죠. 자, B와 C를 거쳐 형성된 암석은 구성 입자 크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자, 지금 B를 보게 되면 세설물이 나중에 퇴적암 되는 거잖아, 맞지? 이 말은 세설성 퇴적암을 말하는 거지. 참고로 작은 입자들로 되어 있는 진흙, 점토들로 되어 있는 걸 뭐랍니까? 셰일. 이암이라 하기도 하지. 자, 근데 모래까지 들어가면 모래가 추가되는 건 사암. 그리고 자갈까지 들어가면 여감. 그래서 입자 크기에 따라 분류한 것 맞는 말이죠? 맞지.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5번. 자, 11번. 자, 퇴적암에 나타나는 퇴적 구조 돼 있는데 이 퇴적 구조는 원래 퇴적 구조는 네 가지. 자, 사측리, 점이측리, 연은, 건열 네 가지가 있는 거지. 자, 이건 뭡니까? 점이측리. 점이측리란 말은 점점 달라진다, 크기가 달라지는 거였죠. 자, 위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지. 자, 어떤 환경입니까? 계곡이라니. 수심이 깊은 곳이었죠. 참고로 수심이 깊은 곳. 왜냐하면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공급이 되었을 때 현재 깊은 곳을 낙하하는 동안 크기에 따른 낙하 속도 차이 때문에 자, 큰 애들이 낙하 속도가 클 거니까 빨리 내려와서 먼저 밑에 자리 잡는 거지.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적으로 크기가 작아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지. 맞죠? 대표적인 예가 어딥니까? 장소가? 대륙? 대였죠. 맞지? 대륙섬에 따라서 흘러내려와서 대륙대에 쌓이게 되는 거잖아. 맞지? 아주 깊은 곳입니다. 자, 물이나 바람, 흐름이 자주 바뀌는 현상. 자, 물과 바람, 흐름 나왔다면 이거는 사측리를 말하는 거지. 이와 상관없잖아. 맞지? 자, 저탁류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 쌓이는 경우 맞습니까? 저탁류라는 것은 바닥을 따라 흐르는 탁한 흐름이라고 했는데 대륙섬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져가지고 막 흘러내려온다면 아주 탁한 흐름을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그걸 저탁류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맞는 말이죠. 자,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자, 원래 점이측리는 위로 갈수록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어떤 지층에 점이측리가 있는데 거꾸로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커져 있다. 그 말은 점이측리가 전체 지층이 역전되었다. 그 말이 되겠지. 원래 쌓였던 곳에서 이게 뒤집어졌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퇴적 구조는 퇴적 장소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역전 여부를 원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전 여부 판단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됐지? 네, 답은 4번 되겠죠? 전 넘어갑니다. 자, 12번. 여러 퇴적 구조 나와 있는데 가가 사측리, 나가 건열, 다가 연원되는 거죠. 자, 이 모습들은 모두 다 현재 지층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지. 자, 갈게. 자, 가로부터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 왜냐하면 사측리는 물 또는 바람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어디서 공급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참고로 가에서 모두 다 같은 방향인데 자, 지금 흐름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이야? 모두 다? 이 경사진 방향 그대로라 했죠? 자, 그리고 아래로 오목하다면 이거는 역전이 안 된 거지? 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나다는 수심이 깊은 곳에 주로 형성된다. 자, 건열과 연은, 건열은 주로, 자, 건조한 기후였죠? 참고로 물속이면 안 되는 거지. 주로 물 밖으로 나와서 건조한 환경이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거 있고, 연은 깊은 곳, 얕은 곳? 연은 얕은 곳이었죠? 자, 참고로, 수업 영상 안 봤나? 자, 물이 찰랑거리면서, 실제 물이 찰랑거릴 때, 자, 이거 실제로 물의 파동이라는 건 실제로 입자들이 상하로 움직인다 그랬지? 그러면 깊은 곳이라면 표면에 있는 물입자들이 상하로 움직일 때 그 힘이 아래로 바닥으로 전달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얕기 때문에 현재 상하로 진동할 때 바닥을 때리면서 그 흔적을 남기는 거잖아. 그래서 얕은 곳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바다뿐만 아니라 자, 호수에서도 물이 찰랑거리잖아. 바람이 불면 됩니다. 그래서 얕은 바다나 호수 모두 다 가능하다. 어쨌거나 얕은 곳이다. 자, 그러면 가나다로부터 지층의 상하를 판단할 수 있다. 자, 상하란 말은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고 그걸 말하는 거지. 그거 역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되겠나? 그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3번. 지금 나와 있는 그림들은 하나도 역전된 게 없지? 자, 13번. 자, 가다는 서로 다른 환경 형성된 구조 돼 있는데 자, 가가 뭡니까? 연은, 나는 사측리, 다는 건열. 자, 이 중에 역전된 건 누구죠? 역전된 거 있습니까? 연어는 역전돼 있지. 원래 연어는 위로 뾰족하잖아, 맞지? 자, 근데 사측리나 지금 건열은 역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연원이 역전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문제 갑시다. 자, 가는 수심이 얕은 물 밑. 아니지. 자, 참고로 수심이 얕은 건 맞죠? 참고로 수심이 얕아야지만이, 자, 해수면에, 자, 수면에서 물결 칠 때,
자, 물결 친단 말은 물입자 파동. 실제로 물입자가 파동 친다는 것은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였지. 그러면 얕아야지만이 상하로 진동하면서 바닥을 때리면서 그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였잖아. 맞지? 만약 깊은 곳이라면 위아래로 진동하더라도 아무리 진동하더라도 밑에까지 그 힘이 전달돼 안 돼? 안 되는 거였죠. 됐나? 자, 그래서 얕은 곳이라 했습니다. 얕은 곳이 바다뿐만 아니라 호수도 가능하다. 자, 2번. 나는 사층. 맞죠? 자, 나가 형성될 당시 물, 바람, A에서 B. 자, 여러분들 사층리 같은 경우에 흐름 방향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여기 아래로 오목한 구조가 원래 모습이고 경사져 있는 방향으로 이동 방향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경사져 있는 방향을 생각한다면 A에서 B 맞습니까? 맞죠? A에서 B 맞습니다. 자, 다음은 건조한 환경. 자, 건조한 거 우리가 논바닥 갈라지는 것 가뭄 때 일어나잖아. 맞지? 그래서 건조하게 되면 마르게 되면 수축이야, 팽창이야. 마르면 수축하는 거죠. 수축하면서 이제 서로 끌어당길 거니까 갈라짐이 생기는 거잖아. 맞지? 그 모습에 단면을 나타내는 게 바로 건열이잖아. 맞지? 자, 그래서 건조한 환경. 자, 근데 물 밑으로 가라앉아 다의 퇴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맞습니까? 참고로 물 밑으로 퇴적된 후에 건조한 환경 퇴적된 후에 물 밑으로 가라앉은 겁니까? 아니지. 원래 퇴적된 다음에 이게 물 밖으로 나와서 건조해진 거지. 됐나? 나중에 하겠지만 퇴적은 주로 물 밑에서 일어날까? 물 밖에서 일어날까? 퇴적은? 물 밑에서 일어납니다. 참고로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풍화 침식을 받게 돼 있지. 그래서 주로 퇴적이 이루어지는 곳은 물 속입니다. 알겠지? 나중에 부정압이라는 과정 할 건데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퇴적이란 것은 물 속에서 주로 일어나고 물 밖으로 나오면 오히려 풍화 침식 받아서 깎여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 자, 5번. 가다중 지층 역전된 것은 가이다. 역전 맞죠? 맞지? 나머지 나와 다는 역전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넘어됩니까? 14번. 자, 쭉 보면 여러 가지 퇴적 환경들이 나와 있고, 자, 원래 퇴적 환경 크게 세 가지 어디 있습니까? 퇴적 환경은 육지라 했지만 육상 환경이겠지? 또 해양 환경이지? 그 육지와 바다 사이에 연안 환경이라고 했죠? 해안입니다. 해안. 됐지? 자, 갑시다. 자, A에서는 B에서보다 입자 크기가 큰 암석이 형성된다. 어쨌거나 상류 쪽은 입자 크잖아, 맞지? 이것들이 물 흘러가는 과정에서 계속 깨지면서 점점 입자가 작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계곡 가면 큰 돌들, 바위들 많잖아? 근데 우리 저 하천까지 가고 바다까지 가면 거의 입자들이 아주 작아져 있는 상태지. 자, 풍화 정도 늘어날 거니까 입자 크기 작아지고 마모 정도도 커질 것이다. 자, 마모 정도를 우리가 원마도라고 합니다. 원마도. 자, 둥근 정도를 원마도로 한다. 이제 많이 마모가 되면 각져 있는 애들이 둥글둥글해지겠지? 자, 그래서 A에서는 B에서보다 입자가 각지고 덜 둥글둥글하다. 아직 마모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되겠지? 자, C에서는 연원이 형성되기도 한다. C, 해안가죠? 자, 해안가면 깊이가 깊은 거야, 얕은 거야? 얕은 것. 물이 찰랑거리면서 얼마든지 연원을 만들 수 있지? 연원은 물결의 흔적이니까.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5번. 자, 15번. 자, 우리나라 세 지역 나타낸 것. 자, 가 지역은 응외암층이 두껍게 쌓여있다. 특히 응외암, 화산 분출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쌓여있는 곳이잖아, 맞지? 대표적인 곳이 어디야? 화산 분출. 우리나라. 제주도가 되겠죠. 제주도가. 자, 고생대 석회암. 자, 주로 우리나라의 석회암이 나타나는 곳은 강원도와 경북의 현재 위쪽 지역, 울진 같은 곳. 그리고 충북이라 하더라도 현재 보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단양 같은 오른쪽에 있는 곳이었죠. 다 강원도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뭐 정선이나 태백이나 삼척이나 다 그런 지역과 현재 아까 말했던 경북과 충북 이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어쨌든 다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되겠지. 자, 그리고 세일층 공룡 세발자국. 공룡하면 어느 시대? 중생대. 참고로 공룡 발자국 세발자국 잘 나타나는 곳은 고성과 해남이었지.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할게. 시대까지 한번 확인하면 우리나라 화산 활동은 모두 다 신생대 때 일어났다 그랬지. 신생대. 그래서 가는 신생대. 자, 그리고 나는 고생대라 말을 해줬지.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석회암들은 대부분 다 고생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다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석회암은 바다에서 쌓이는데 주로 얕은 바다에서 주로 쌓이게 돼. 그것까지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공룡하면 어느 시대다? 중생대. 그래서 시대가 다 다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 지역에 화산 활동이 있었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지금 현재 응유암은 화산재니까 화산 쇄설물이 분출된 거니까 화산 활동 맞지? 자, 나 지역의 석회암 지층 바다의 환경. 아까 석회암은 얕은 바다에서 만든다 그랬지? 자, 화학적 퇴적암. 자, 지층의 생성 시기는 나보다 다가 빠르다. 참고로 다는 중생대, 나는 고생대. 현재 참고로 나가 더 과거가 되는 거지. 나가 더 과거니까 먼저 쌓였겠지? 그래서 이 말은 틀렸다. 답은 3번. 자, 고성, 덕명리. 자, 고성하면 뭐가 유명하죠? 공룡 발자국. 지금 여기도 공룡 발자국 나와 있잖아, 맞지? 자, 갑시다. 자, 그런데 고성이나 해남이나 자,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잘 나타나는데 세 발자국 함께. 자,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중생대라고 했습니다. 공룡은 중생대잖아. 자, 그리고 공룡 발자국이 나타나 있어. 어떤 환경이라고 그랬지? 호수나 호수 주변이라고 그랬어. 이건 육지지? 맞지? 그런데 해남이나 이 고성 모두 다 해안가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 다 해안가야. 그러면 당장에 해안가를 생각한다면 바다를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아니야. 자, 공룡 발자국은 육지다, 바다다. 육지. 퇴적될 당시를 말하는 거야. 맞지? 자, 문제 가겠습니다. 자, 중생대 형성. 맞죠? 맞습니다. 자, 층리가 발달되어 있다. 당연히 자, 공룡 발자국 남았다면 화석이 남았단 말은 이거는 퇴적층이잖아. 맞지? 퇴적암이잖아. 그럼 당연히 퇴적층, 퇴적암이니까 층리가 발달되어 있겠지. 자, 그리고 여기 그림이 선명하진 않지만 위에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 보게 되면 지금 절벽 봤을 때 이런 흔적 보면 선들이 희미하게 남아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층리를 말하는 거지. 자,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연하지. 화석이니까. 자, 바다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아니지. 자, 공룡 화석 발견되는 곳은 다 호수나 호수 주변, 육지를 말한다. 됐죠? 참고로 육지에서 형성된 지층을 육성층이랍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만약 퇴적돼서 만들어진 지층을 뭐랄까? 바다에 퇴적되었다면? 해성층이랍니다. 가끔 이 용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육성층이다, 해성층이다. 됐죠? 자, 육성층은 육지에서 퇴적되어 형성된 것. 그 말이야. 자, 아까 이거는 호수나 호수 주변 그랬으니까 육성층이 맞겠죠? 자, 그리고 5번. 파도에 의한 침식 작용 받은 적이 있다. 원래 땅속에 묻혀있던 것이 풍화 침식 받아서 파도에 의해서 깨지면서 지금 드러난 거잖아. 맞지? 자, 그리고 여기 절벽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파도에 의한 해식 절벽. 바다에 의해서 침식돼서 생긴 절벽. 이걸 말하는 거지. 됐나? 자, 이걸 해식 절벽이란 말을 쓴다. 자, 18번. 자, 서로 다른 퇴적 구조 나와 있는데 가가 뭐죠? 사층리, 나가 점이층리, 다가 건열. 자, 이 중에 역전된 건 누굽니까? 사층리와 건열은 지금 역전되어 있지? 원래 사층리는 아래로 오목한 구조, 그리고 건열은 아래로 뾰족한 구조지? 자, 그래서 현재 가와 다가 역전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는 사암에서 다는 셰일에서 잘 나타난다. 참고로 사층리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곳은 얕은 바다, 조관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사막도 이야기했지? 됐나? 그러면 여러분, 조관대란 말은 갯벌들을 말하잖아. 입자 커, 작아? 작죠. 그리고 아까 사막이라 말했다면 사막은 뭐가 있습니까? 모래가. 어쨌거나 점토나 또는 모래 입자를 말하는 거지. 거기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모래와 미사란 말은, 미란 말은 작다 그 말이야. 사자는 모래 사자. 작은 모래 입자. 됐나? 자, 어쨌거나 점토나 모래. 자, 그리고 건열이 잘 나타나려면 입자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논바닥 있는 여러분들 논 간 적 있습니까? 가본 적? 논에 들어가 보면 입자들이 아주 고와, 아주 작아. 논바닥이 갈라졌을 때 현재 그런 갈라짐 생기는 것. 그래서 이런 건열들은 입자가 작은 경우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점토 입자에서 건열이 잘 형성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사암, 모래. 자, 셰일은 점토 입자지? 맞는 말 되겠죠? 자, 니은. 자, 나는 바람 영향 자주 변하는 사막에서 생긴다. 나가 아니라 누굴 말하죠? 사막은 가가 되겠죠? 다시 말하지만 점이층리는 어느 환경? 깊은 곳, 얕은 곳. 깊은 바다, 심해, 대륙, 대를 말하는 거지? 갈게.
자, 다는 퇴적물이 건조한 환경에 노출될 때 생긴다. 맞는 말이죠? 현재 말라서 건조해서 말라서 저렇게 되는 거잖아. 됐고. 자, 가와 다는 정상인 상태고 나가 역전이다. 아니, 지금 반대로 말했지? 가와 다가 역전된 것이다. 됐죠? 답은 2번. 자, 19번. 자, 가나다는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자,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태백의 구문소 하면 어떤 함석이 대표적이죠? 중요한데? 태백 구문소 잘 나옵니다. 태백 구문소는 석회암이 유명합니다. 석회암. 자, 석회암은 우리나라 석회암들은 주로 언제 만들었다고? 주로 고생대 바다 환경에서 만들었습니다. 퇴적됐어. 바다 중에서도 얕은 바다.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누가 이야기하던데, 주로 강원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뭐 정선이나 태백이나 삼척이나 이렇게 강원도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경북 중에서 제일 위에 울진, 옆에 있는 충북, 충북의 오른쪽에 있는 단양, 이런 다 인근 지역이야. 거기에 석회암이 많다 그 말이지. 여러분 석회암을 원료로 쓰는 게 뭐 있죠? 시멘트. 시멘트. 석회암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것. 시멘트 공장들 대부분 다 저 강원도에 있어. 거기서 다 나니까. 자, 갈게. 자, 가는 고생대 표준 화석이다. 표준은 원래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들이거든. 어쨌거나 이런 삼엽충 들어봤습니까? 고생대.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야. 일단 나왔으니까 삼엽충은 고생대 표준 화석 맞습니다. 자, 나가 형성될 당시 이 지역은 얕은 물 및 연원이니까 얕은 곳 맞죠? 자, 그리고 자, 다는 셰일보다 여감에서 잘 나타나는 구조이다. 건열은 입자가 작을수록 잘 형성된다 그랬지? 그래서 아까 점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열은 셰일보다 여감이 아니라 여감보다는 셰일에서 잘 나타난다. 자, 20번. 자, 화성시 시화호 돼 있는데 시화호는 공룡 화석들이 알과 현재 여러 뼈 화석들 많이 발견되지? 자, 그러면 어느 시대? 중생대. 자, 호수나 호수 주변이잖아, 맞지? 육지 환경이었습니다. 자, 갑시다. 자, 기억은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기억, 공룡, 공룡이니까 중생대 맞죠? 자, 니은은 암석 생성 당시 기포가 빠져나가 형성되었다. 자, 이게 구멍들이 나 있는데 자, 여러분들 특히 현무암 보게 되면 자, 밖으로 분출된 다음에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그쪽에 구멍이 생긴다는 거지? 기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 하루방 본 적 있습니까? 어쨌든 현무암 보게 되면 작은 구멍들이 있는 게 바로 이 기공들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이 말은 화성암을 말하는 거지. 현무암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게 되면 층리란 말을 썼잖아. 화성암에 층리가 있습니까? 바로 퇴적암에 있는 거지. 퇴적 입자가 종류가 달라지거나 또는 크기가 달라지면 층과 층을 구분하는 그 경계선을 층리란 말 쓰는 거잖아. 퇴적암이야. 근데 밑에는 지금 현무암을 말했으니까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죠. 여기서 움푹 패여 있는 구조는 타폰이라 그러지. 이거 마이산에 잘 발달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이산에. 참고로 봐. 자, 마이산은 과거에 거대한 호수였는데 여기에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들어간 다음에 이게 융기돼서 지금 마이산이 된 거야. 그러면 다양한 크기란 말은 모래나 진흙도 있겠지만 자갈이나 돌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움푹 패여 있는 구조를 타폰이라 그러지. 됐나? 자, 넘어갈게. 자, 관찰 결과 보아 이 지역은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층리고 화석이니까 당연히 퇴적암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디귿, 기억 디귿, 답은 3번. 자, 21번. 자, 지질 답사한 두 지역 A, B. 자, A 지역. A 지역은 이 지도상에서 강원도 지역이잖아, 맞지? 자, B는 어딜까? 공룡으로 유명한 고성입니다. 고성. 자, 갑시다. 자, 문제. 자, 그러면 A는 삼엽충이 나오고 참고로 아까 강원도에 만들어진 것들, 석회암들은 주로 고생대 때 만들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B는 고성은 공룡말자국. 이건 중생대가 되겠지? 됐지? 이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여러분 삼엽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참고로 삼엽충은 대표적인 고생대 생물이야. 그러면 이 화석이 나타났단 말은 이 삼엽충이라는 이 화석 가지고도 고생대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물론 우리는 지식적으로 우리나라 나오는 석회암들은 대부분
고생대 때 쌓였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만 이걸로도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갑시다. 자, 그리고 A에 보게 되면 연원이 나왔단 말은 이건 깊은 거야, 얕은 거야? 얕은 곳이죠. 자, 사층리가 나왔단 말은 B의 사층리는 어떤 물 흐름 또는 바람의 흐름이 있다. 그 말이 되겠지? 자, 문제 갈게. 기억. A에는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퇴적된 암석이 분포한다. 어쨌거나 연원이 있기 때문에 얕은 곳이잖아. 그리고 삼엽충은 바다에서 살았고 석회암은 얕은 바다에서 만든다 그랬어. 그러면 어쨌거나 A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이 얕은 곳이고 바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지. 자, 넘어갈게. A 지역 지층이 B 지역 지층보다 먼저 형성. 당연히 고생되니까. 먼저 더 먼 과거니까. 먼저겠지. 자, B 지층은 고생대 만들어진 게 아니라 B 지층은 공룡 화석이니까 중생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답은 3번. 자, 22번. 22 맞나? 자, 22번. 자, 구문소. 자, 구문소는 태백에 있는 구문소. 여기에는 주로 석회암이 많지? 자, 석회암 주로 어디에 쌓인다고? 바다랬죠? 바다. 자, 삼엽충 어디 살았다? 고생대 때. 고생대 때 시대고 그는 어디 살아? 바다. 대표적인 고생대 바다 생물입니다. 자, 화강 울산바위. 자, 이거 설악산 있다 그랬죠? 화강암. 화강암은 언제 만들어진 것? 중생대. 됐지? 자, 순서는 성카무라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잖아. 됐지? 자, 원래 화강암은 화산암이야, 심성암이야? 심성암. 땅속 깊은 곳에 있다가 융기돼서 그 위에 있던 애들이 다 제거된 거지? 그래서 융기돼서 압력 제거된 것. 자, 갑니다. 자, 고생대, 중생대. 자, 가는 바다에서 생성된 것. 맞지? 삼엽충이 있으니까. 자, 가는 나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가는 고생대, 나는 중생대. 그러니까 고생대가 먼저. 됐지? 자, 가에서는 염리. 자, 나에서는 주상절리. 일단 염리는 안 배웠지? 자, 일단 근데 자, 나 봅시다. 나의 주상절리. 맞습니까? 판상절리였죠. 자, 그리고 염리가 뭐냐면 이건 안 배운 겁니다. 염리는 원래 변성암에 나타나는 층상 구조를 말해. 그러니까 선 구조를 말해. 염리는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선 구조. 우리 변성 안 배웠잖아. 자, 근데 이걸 우리 배운 건 이거는 태저감이니까 선구조, 이거는 층리가 되겠지? 그래서 태저감에 나타나는 선구조, 층과 층 사이 구분되어 보이는 그 선을 층리라 그러지. 그래서 염리가 아니라 층리다. 그리고 주상절리가 아니라 판상절리다. 답은 3번. 자, 23번. 자, 북한산하고 또 마이산 나왔는데 아까 마이산에는 타포니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감이라서 있던 자갈이나 돌들이 빠져나가서 움푹 패여 있는 벌집 모양의 타포니를 만들 수 있다. 자, 북한산 하면 화강암이죠. 원래 땅속 깊은 곳에서 형성되었다가 이게 융기하고 풍화 침식받아서 위에 덮여있던 것들이 제거가 되면서 압력이 제거돼서 판상전리가 많이 발달한다 그랬지? 기억나나? 자, 갑시다. 자, 그러면 화강암은 대부분 다 중생대라 그랬죠? 자, 그리고 마이산의 이 역시 여감도 이것도 다 중생대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가는 압력이 감소하여 형성된 것이다. 맞습니까? 네. 원래는 땅속에 있다가 이게 현재 융기에서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럼 어쨌거나 땅속에 있던 게 지금 지표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니까 압력이 감소하고 맞지? 자, 나에서 나타나는 타포니는 열과 압력에 의해. 자, 열과 압력이란 것은 이거는 변성을 말하는 거지. 근데 열과 압력 받아서 변성받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갈들, 돌들이 빠져나가서 그곳에 다시 풍화 침식 더 받아서 움푹 패여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자, 가는 나보다 더 고온 환경 형성되었다. 자, 여러분들 퇴적암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다 지표 부근에서 퇴적돼서 만들어지는 거지? 맞지? 그런데 화강암은 심상암이죠.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지. 물론 지금은 이게 융기하고 덮여있던 애들이 제거돼서 지표에 드러나 있지만 만들어지는 곳을 물어봤잖아. 형성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땅속 깊은 곳. 근데 다시 말하지만 퇴적암은 지표 부근.
그럼 당연히 깊은 곳은 화강암이 되겠죠? 여러분 땅속 들어갈수록 온도 어떻게 되죠? 높아지니까 좀 더 고온 환경이라는 말 쓴 거지. 됐나? 그 답은 4번 되겠죠.